분주하게 연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고요하게 연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라앉히고, 한 해 동안 나한테 쌓였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흐를 수 있게, 마음에 걸림 없이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시간 보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서 뭔가 의도도 세워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요하지만 편안하지만 정돈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허리도 들썩들썩하고 좌우로 흔들흔들도 해보고 바른 자세, 엉덩이는 의자에 앉았다면 깊숙이 앉아주고 그리고 들이마시는 호흡마다 내 척추를 가지런히 정돈해 봅니다. 양 어깨도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으다시피 하고 가슴을 활짝 펴서 숨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뒷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며 머리는 뒤로 보내고 고개는 약간 미세하게 숙여줍니다. 이 자세를 정돈된 자세, 그렇지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깊고 길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 몸이 커지는 것도 느껴보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찌꺼기도 내보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감정은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몸에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그것도 감지해 봅니다. 그 감정을 판단도 없고 평가도 없이 내 감정으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게 인사해 줍니다. 부드럽게 안아주듯 필요한 치유의 말도 전해봅니다.
그 감정에 묻어있는 내 바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분명히 우리는 내가 잘 살아내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감정을 만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바램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도 전해봅니다. 힘든 감정이 있었다면 그 힘든 감정을 담아내느라 힘들었겠다고. 어떤 바램이 있었다면 그 바램을 응원한다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말이든 떠올려 보고 그것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화한 마음으로 전해줍니다. 부드러운 말을 전해줬을 때, 그리고 내 감정에 공감했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잘 됐다, 못 됐다, 그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모임에서 배워야 할 그런 알아차림입니다.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주고 부드럽게 눈을 떠줍니다. 좋아요. 아이고, 모두 굉장히 다양하게 일상을 보내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아요. 일상을 나누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환기도 되고, 함께라는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자기연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알아차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이게 왜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정말 주관적인 디테일한 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자신만을 돌보는 방식이 정말 고유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뭐 자기계발서나 무슨 신앙서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떤 의미도 없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공급을 해주고 이런저런 뭐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습관 들여 가시는 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다지고 가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을 여러 가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6주 동안 지내면서 불편한 게 없다고 그러면 시도를 좀 내가 덜 하고 있나? 뭔가 변화,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도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그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나에게 생기고 그 다른 시도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익숙하고 내가 주로 살았던 패턴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혼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나한테 어떤 불편함인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보고 적응에 대한 불편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아니면 뭐 불안감인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닫힘이 있고 열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나에게 마음이 열려서 너무 에너지 별로 안 들이고도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하게 가는 일상도 있지만 도움이 되고 분명히 좋은 건데 마음이 다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 챙김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날은 굉장히 몰입도 잘 되고, 자기인식도 잘 되고, 너무 호기심도 열리고, 아, 내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나랑 접촉한 것 같다. 이런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산만하고, 졸리고, 성가시고, 뭐, 무감각해지고, 막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날도 있죠. 근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일상에서도 뭔가 내가 흐트러지거나 뭐가 잘 안 될 때, 무기력할 때 알아차리고 오히려 아, 무엇이 들었지? 어떤 감정이 들었지? 어떤 생각이 들었지? 어떤 막힘이 있지? 그거를 함께하고자 하는 다가감으로 마음을 열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알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내 삶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구장창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을 도우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남들이 하는 방식을 못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지 않고 나는 고요하기에 나는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 호기심,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된 것들 있지요. 학습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게 거의 무의식화 되어 있는 학습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두 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는 편견, 사회적 편견, 문화적 편견, 가정의 문화, 가정의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많죠. 우리 문화에 있는 거, 우리나라 문화에만 있는 거, 아니면 인류 문화에 있는 거, 동양 문화권에 있는 거, 여성에 대한 거, 남성에 대한 거, 또 뭐 학벌에 대한 거, 공부라는 거에 대한 거, 직장이라는 거에 대한 거, 굉장히 뭐 예의,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법 규제에도 녹아 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도 녹아 있고, 직장 문화에도 녹아 있고, 학교 문화에도 녹아 있고,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혹은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윗사람한테 되게 공손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받고 잘하신 분들은 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자기 할 말을 못하고 되게 수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규범적으로 너 어른한테 말대꾸 따박따박 하면 되겠니? 뭐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저런 말 해도 되나? 이게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서 그런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이게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요. 감정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 시스템에 녹아져 있는 다양한 우리가 되게 편견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또 큰 게 제가 보면은 성이라는 거, 성문화 굉장히 크게 있는 거가 있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세대도 있었고 요즘 친구들은 좀 덜하지만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만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무슨 나아갈, 인생에 나아갈, 해야 할 무슨 과제 같은 느낌이에요. 두 분한테는. 그래서, 어, 성이라는 거는, 자녀라는 거는 굉장히 삶의 일부고 되게 아름다운 거고 되게 귀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도 있고, 온전히 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데, 하나의 무슨 과제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커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커플은 어떤가, 우리 부부는 어떤가, 이것도 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또한 봉건적인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본능적인 영역, 뭐, 여기도 얘기했지만, 뭐, 그, 이것도 성에 대한 거, 여성, 남성에 대한 거, 또 번식에 대한 거, 매력에 대한 거, 인정에 대한 거, 유능감, 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인 거겠죠. 그런데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기시하기도 하고 스스로 되게 이렇게 눌린 감정으로 오래 있기도 하고 생활 방식을 누르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되게 낮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거 또 본능적인 거 이 두 가지 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 이 감정을 왜 느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거를 의도적으로 가져가 보라는 이야기를 윌리엄 제임스가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많은 숨은 도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보물창고다. 내가 에너지가 묶인 거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나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자꾸 관심 갖고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정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이제 앞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 자책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책하는 걸로 가는데 우리 감정을 다루는 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탓하지도 뭔가 평가하지도 대안을 가르쳐 주지도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내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감정을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 막 알아차리고 머리로 막 분석하고 뭔지 막 머리로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여태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돌아봤을 때 이때는 이 감정이 나에게는 이만큼 느낄만 했구나라는 내 감정과 접촉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연민 어린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올 정도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안정감 있게 돌봐주고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고 안정감이 높아져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소진됐을 때나 되게 부담됐을 때나 막 되게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진짜 원시 사회에서는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업무하면서도 느끼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역할을 해내는 거, 막 이런 것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거를 사자가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어떤지 잠시 멈추고, 잠시 멈췄을 때 정말 가장 빠르게 고요해질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더 좋은 방법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면 감정에 대한 인식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감정의 인식이 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내 몸을 타고 들어가세요. 내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몸에 티가 나요. 표정에도 있을 수 있고, 호흡에도 느낄 수 있고, 자세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그 감정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리고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내 감정을 수용한다는 느낌으로. 그래. 외부에서는 판단받고 평가받고 늘 내가 어느 지점인지 더 높이 가라고 요구받는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거를 잊지 않고 나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내가 다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욕구를 인식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져요. 근데 자기 말을 못하고 살면 정말 병이 나요. 정말, 정말 병이 나서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되게 외부랑 단절이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 욕구를 인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식했지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이거는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욕구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병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연민 어린 마음으로 나를 대하려면 자꾸 나의 감정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고 나랑 접촉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관심 있잖아요. 알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할지,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 우리 사랑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돕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냐?
행위 모드가 되게 익숙하고 존재 모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회적인 편견에 묶여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어요. 상담할 때 어떤 분이 남자분들 혹은 남자분들이 많이 여자분들도 중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아, 말 필요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말로만 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적으로 연대감을 만들고 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DNA에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존재 모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가 연결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막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리고 제품을 만든다면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마케팅에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막 빵집 앞을 지나갈 때 빵 냄새가 엄청 좋게 버터의 그 고소한 향이 막 나게끔 그게 더 많이 그 주변에 나게끔 한다든지 뭐 카지노에 가면은 시계나 창문이 없어서 내가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여성과 남성의 그 페로몬 향이 더 상대를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를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들한테는 되게 마음을 읽어주는 언어라든지 감정적인 접촉이겠죠. 그거를 나 자신하고 하는 게 존재 모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 모드에 너무 익숙하죠. 뭔가를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사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고 과정은 미래도 걱정하고, 과거도 후회하고, 막, 그거 자체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여기에 딱 어울리는 감정이 불안이겠죠. 그리고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나와 너, 나와 대상과의 접촉을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념으로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판단적이고 목표 달성, 막 성과 중요시하고 이게 다 막 상황이 해결돼야 되고 막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분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긴장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느끼는 거, 이 시간에 내가 나와 함께하는 거, 이 시간에 내가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저 사람과 연결되려고 하는 거,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너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존재 모드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자기 연민을 하고자 하느냐, 막 뭔가를 사주려고 하는지, 뭔가를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물론 필요하지만 존재 모두의 인식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연결감을 느끼는 자기 연민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아, 내가 존재 모드를 돕고 있는가, 행동 모드를 돕고 있는가, 행위 모드를 돕고 있는가, 이거를 인식하면서 자기 연민을 발전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몸을 타고 감정을 인식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타고 감정을 인식하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또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깊어진 자기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체 접촉이 주는 연결감, 그리고 치유적인 느낌의 깊이까지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지개도 켜고, 음, 물도 한 잔 마시고, 편안하고,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만들어 볼게요. 나를 돕기 위한 접촉.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이 되게 연결이 끊어진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신체 접촉에서 되게 경험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되게 경직된 그런 통제적인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경우, 민감해져 있는 경우, 과각성된 경우, 신체 접촉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보호받는다라는 그 우리 DNA에 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못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태어났을 때 그 고유한 인간 경험 혹은 고유한 생명체의 경험을 왜 나는 지금 다르게 변화됐는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겠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볼게요.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아무도 없는 내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어떤 의무나 책임, 무엇,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받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내 몸의 느낌을 관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줬을 때 나 자신에게 딱 맞는 안정감을 주는 자세인지 그거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또 한 손도 가슴 위에 포개 봅니다. 이 느낌이 어떤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 느낌을 느껴봅니다. 가슴팍에 올려진 손, 손의 압력, 손의 온도, 이 자세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편안한지, 어색한지. 이제는 그 자세에서 손을 다독다독 해봅니다. 다독다독 하는 손의 속도도 조절해 봅니다. 이번에는 가슴 위에 올려놓은 손을
주먹을 쥐어 봅니다. 부드럽게 살며시 주먹을 쥐었을 때는 어떤지, 주먹을 조금씩 조금씩 세게 보며 느낌의 변화도 인식해 봅니다. 호흡할 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내 손이 느끼는 그 호흡의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번엔 한 손은 가슴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은 배 위로 가져가 봅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느껴질 거고, 호흡할 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자세는 나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지, 이번엔 배 위에 두 손을 폭에서 올려놓습니다. 이 느낌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번에는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가 뺨을 감싸 봅니다. 어린아이의 뺨을 감싸듯이 나의 얼굴을 감싸 안아 봅니다. 이번엔 두 팔을 꼭 껴안듯이 몸을 감싸고 껴안아 줍니다. 조금 더 세게 안아줄 때와 부드럽게 안아줄 때 어떻게 안아주는 것이 편안한지 안정감이 있는지 이번엔 한 손은 다른 팔을 감싸 안고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온몸을 탐색하며 어떤 자세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자유롭게 찾아봅니다. 내가 찾은 그런 자세에 이름도 붙여봅니다.
느껴진 느낌을 이름 붙여 그 자세에 안정감이면 안정감, 편안함이면 편안함, 사랑받는 느낌이면 사랑받는 느낌, 포근함이면 포근함. 붙여진 이름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신체적 접촉을 찾았다면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자세를 떠올리고 나에게 보살핌, 안전이다. 이 순간 너를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편안한 자세 모두 찾으셨는지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나에게는 편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좋아요. 조이님, 어느 자세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적당한 압박감도 있고 꽉 껴안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는데 얼굴을 감싸 안으라고 했을 때 두 볼을 감싸 안으라고 했는데 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 같은 음, 가슴 두 손을 안았을 때보다 더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을 감싸 안았을 때 더 포근하고 더 따뜻하고 나한테 더 관심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도 느껴지고 음. 더 나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 끝나기 전까지도 계속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좋아요. 하마님은 어떤 자세가 하마님한테 맞았어요? 저는 일단 모든 자세가 좀 다 좋았던 것 같은 약간 그중에서 가슴이나 배를 만지는 부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꼽자면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제일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음, 좀 가슴 두근거림도 느껴지고 숨 쉴 때 이제 올라오는 느낌도 느껴져서 음, 약간 살아있다는 느낌? 음, 그런 것도 느끼고 좀 뭔가 이렇게 손이 닿을 때마다 약간 포근함이나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자세에서도.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거 사장님 부탁드려요. 네. 어, 저는 뒤에다가 저기 쿠션을 받치고서 허리를 그래도 좀 세운 채로 이렇게 목까지 아예 기댄 채로 다, 아이고, 중간에 끊겼네요. 예, 다리를 뻗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자세가 너무
편한, 편한 와중에 오늘도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진짜 편했나 봐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자세를 좀 다시 연상하면서 좀 저 자신을 릴렉스 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음, 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저는 대파를 세게 했을 때가 제일 안정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좀 자세를 다시 고치고 저한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다 보니까 팔을 감싸기는 했는데 세게 감싸는 건 아니고 다치듯이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감싸는 자세가 제가 좀 더 편안하고 음, 차분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차분해지고 좀 진정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아, 좀 동요될 때 음, 그럴 때는 좀 이 자세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음, 이 자세로 시작해보자.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바나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처음에 토닥토닥 해줄 때는 엄마가 생각났고, 어, 볼을 감싸 안아줄 때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났고, 음, 이제 스스로 안아주라고 했을 때는 포근함이 생각이 났어요. 음, 근데 손에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게 다 좋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음, 그 얼굴 감싸는 게 제일 느낌이 좋긴 했는데, 음, 피부가 걱정이 돼서 음, 손으로 만지면 뭔가 오염될 것 같은 그런 음, 강박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안아주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음. 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을까요? 어, 잠깐만요. 조이님 말씀 조이님 하셨고, 부탁드립니다. 음, 하셨어요. 그럼 해티님 하셨나요? 혜티님. 제가 지금까지 소리를 켜놓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음, 그, 손이 따뜻해져서 있어서 턱으로 이렇게 감쌌을 때랑 한 손이 이제 왼쪽 가슴 쪽에 되어 있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을 때 딱 닿는 압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이 손이 제 손이 아닌 느낌이 들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어깨부터 해서 배로 내려가고 무릎 쪽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이제 전, 전반적인 제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싶은 거예요. 약간 조금씩 이렇게 훑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어깨도 한번 훑어서 손으로 내려가고 등 쪽도 한번 건드려주고 막 계속 그랬어요. 뭔가 좀 잊고 있었던 그런 다른 저의 몸의 일부분이나 이제 제 몸의 부분들을 이제 뭔가 좀 다독여주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또 다른 제가 이제 저의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을 그래도 제 몸을 이렇게 뭔가 좀 위로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쩌면 비밀인데 잠버릇이 있어요. 잘 때 기분이 좋은 날엔 저도 모르게 그 배를 간질간질 하면서 자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몸이 기분 좋은 느낌? 그런 음, 걸 좀 느꼈어요.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 레온님이요. 네, 어, 저는, 음, 일단은 배에 손을 올렸을 때는 조금, 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는, 어, 제가 그 보통 어떤 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가슴 쪽이 아픈데, 그럴 때는 가슴 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 보면은 이게 손이 뜨거워서 그런지 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좀, 마음이 좀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근데 제일 편한 자세는 그냥 몸에 힘을 착 빼고 어, 그냥 명상할 때의 그 자세, 그냥 허리를 착 이렇게 펴고 그냥 힘 딱 빼고 편안하게 그냥 앉는 자세가 제일 그냥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네. 음, 네. 그러면서 좀 뭔가 좀 명상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밍밍님 하셨나요? 네, 어, 밍밍님 네네.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이는 게 제일 좀 내가 나를 알아주는 느낌이라서 안정감이 들었고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좀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 들 때 자주 했어가지고 좀 익숙하면서도 역시 안정감을 주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을 때 이렇게도 감싸 보고 손을 교차해서도 좀 감싸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느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교차해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을 토닥토닥 하면서 감싸 안아줄 때는 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새로운 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오늘 좀 구석구석 나를 알아주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어, 앞으로도 좀 내가 신경 못 썼던 나를 좀 알아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좋아요. 우홍님 안 하셨고, 시코님도 안 하셨고, 제이크님도 아직 안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제이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누워서 했는데, 처음에 손을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서 토닥토닥 할 때는 제가 애기 재울 때마다 토닥토닥 해주는데, 애기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안정감이 드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손으로 볼을 이렇게 양쪽으로 볼을 딱 대는 거는 이제 얘가 저한테 애교 부릴 때 가까이 딱 와가지고 얼굴을 딱 붙잡고 고개를 못 돌리게 하고 코가 닿을 정도 거리로 얼굴을 딱 붙여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더라고요. 되게 그것도 뭔가 이렇게 저의 몸을 알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행복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제가 이렇게 뭔가 편안한 상태가 되거나 그런 상태를 원해서 그 잠을 잘 때는 그 완전히 정자세로 딱 누워서 배에다가 두 손을 딱 포개서 올려놓고 잠을 자거든요. 이게 아닐 때는 이제 좀 많이 피곤하거나 빨리 잠에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새우잠을 좀 자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배에 손을 포개놓고 올려놓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때 뭔가 안정감을 제일 많이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좋아요. 우홍님하고 시코님 아직 안 하셨어요. 우웅님 얘기 들을게요. 시코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어, 저는, 어, 앉아서 했는데, 음. 아예 힘을 풀고 앉아서 하니까 허리를 뭐 꼿꼿하게 펴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세가 해도 그게 더 편했고, 대신에 고개는 좀 뒤로 젖힌, 네, 그런 자세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할 때는, 음, 약간 팔짱을 끼는 그 정도의 딱 높이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되게 팔짱을 자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따라할 때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나면서 아, 그게 좀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거를 내가 뭔가 상쇄시키려는 뭔가 그런 제스처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네, 저 다음으로는 아까 누구 계시다고 하셨죠? 시코님. 네, 시코님이요. 저도 처음에 그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의 존재감? 그런 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제 몸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호흡도 훨씬 잘 느껴지면서, 아,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저 자신을 좀 그게 확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세가 다 편안했는데, 저는 지금 약간 도톰한 스웨터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두 팔로 저를 감싸 안았을 때 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느껴서 오늘은 그 자세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음.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자세가 나한테 어떻게 거기에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어떤 분은 되게 이렇게 나를 사랑스러워하고 되게 예뻐해주고 되게 이렇게, 예뻐해주는. 되게 사랑해주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잘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지지와 인정, 막 이런 게 되게 좋으신 분도 있었고, 되게 이렇게 불안하니까 괜찮아, 불안한 거 괜찮아, 안정될 거야. 이런 느낌인 분도 있었고, 아, 지쳤구나. 아, 쉬고 싶구나. 음, 막 이런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어떻구나.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아, 어떤 걸 공급해주면 내가 컨디션이 올라가겠구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랑 되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게 다른 사람하고 연결감도 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도 내가 경험하니 보편적 인간은 이럴 때 이런 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아, 너에게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다른 분하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혹은 되게 인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은 생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거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자신을 격려해 줄 때, 응원해 줄 때, 또 불안할 때, 되게 사랑이 필요할 때, 여러 자세를 또 다른 시도도 해보시고, 관심 갖는 한 주 보내시다가, 저희 한 주 있다가 또 만나도록 할게요. 돌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 느낌 돌아가면서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밍밍님, 지금 느낌 어떠세요? 네, 오늘 뭔가 구석구석 저를 알아차려주는 게 기분이 편안해서 다음 주 전까지는 많이 알아차려주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주면서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시코님, 포근함을 느꼈어요. 음, 좋아요. 혜티님, 어, 언제든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엉님, 내일 늦잠을 자고 싶어요. 좋아요. 레온님, 네, 애틋함을 느꼈어요. 좋아요. 오늘님, 개운해진 느낌입니다. 좋아요. 바나나님, 뭔가, 포근함과
위로나 불안을 달래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관심과 호기심 좋습니다. 정호사자님. 예, 어, 오늘 하루도 되게 좀 정신이 없었는데, 뭔가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 다 돼서,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좀, 뭐,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님. 이유 모를 불안감이 올라오면 내 볼을 감싸고 나를 사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하마님. 음, 편안함하고 포근함이. 좋아요. 제이크님. 안정감이 많이 듭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관심, 호기심 많이 갖고 친절하게 대하다가 저희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